템파베이 라이트닝 JJ 모저 선수랑 재계약을 했네요. 8년 재계약에 675만 달러. 템파베이 팬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675만 달러라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그 내용이 이제 결국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모저 선수 오늘 올해 이제 뭐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는 이제 모저에 대한 기대가 확신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8년 재계약입니다. 이제 지금 CBA 이상에서 이제 허용되는 이 최고 연도 계약이죠. 8년이. 뭐 요즘 계약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년 CBA가 결국 이제 다시 발효가 되는 순간에서 이게 7년으로 줄어드는 순간이 올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사실 한 1, 2년 뒤에 계속 캡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짧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조금 버로우를 해도 괜찮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냥 이제 또 계약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또 나쁘지가 않으니까 왜 또 1년,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는 우리가 클링베리 예시에서 굉장히 이제 자주 보실 수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저 선수 8년 재계약을 했네요. 8년이고 5,400만 달러 해가지고 연평균 675만 달러. 아, 죄송합니다. 675만 달러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규모 생각을 하면은 그죠. 왜냐면 요즘에 한 900만 달러 이 급의 이제 그런 계약들도 사실 수비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아래 등급 정도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전 계약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딱 2배는 아닌데 거의 2배죠. 그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중추 자원으로서의 그런 모습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파워 랭킹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 사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성적 올해 이렇게 부상자가 많고 사실은 올해 플로리다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력이 갖춰진 팀들이 결국 부상자들이 장기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면 성적 유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플로리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어쨌든 작년보다 순위가 그렇게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작년, 재작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근데 템파베이도 사실은 보시면 부상자들이 올해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지금 또 맥도너가 또 빠졌고 막 헤드만도 또 빠졌고 이런 느낌으로 굴러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지금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모저 레디시 조합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의 이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모저 레디시 조합이 200분 이상 출장한 선수들 중에서 수비 페어 중에 200분 이상 출장한 페어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500분 이상 출장을 하면서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더 좋을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200분 이상 출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거의 최상위권에 나왔다라는 거고 SAT 퍼센티지 60.5% 전체 2위였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값 같은 경우에도 기대 득실차 같은 경우에도 8.2 나오면서 1등. 그리고 이제 득실 같은 경우도 플러스 13이 나오면서 3등이었어요. NHL 전체에서 페어로만 따져보면은 거의 진짜 못해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0분, 280분 정도인가? 어쨌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뛰진 않았었는데 이 조합이 어쨌든 굉장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한 조합으로서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저 선수가 사실은 레디시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랑 조합을 맞췄을 때도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보시면 헤드만 선수랑도 그렇고 릴리베르 선수랑 맞췄을 때도 그렇고 보시면 이제 기대 득점값도 뭐 릴레베르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지만 어쨌든 다 괜찮게 나오고 있고 득실차 같은 경우에도 다들 좋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릴레베르 선수가 기본적으로 피지컬 수비고 좀 수비적인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릴레베르 선수랑 이제 조합을 맞추면은 SAT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좋게 나오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5%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만이랑도 좋은 모습, 뭐 레디시랑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뭐 대단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조합이 결국 지금 템파베이의 사실상 1라인 조합을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퍼 감독 역시 이제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분 상황에서도 지금 이븐 스트렝스 시간이 제가 기억이 맞으면 한 2분 가까이 차이가 났었어요. 템파베이 라이트닝 1등 기록이 모저였고 이제 2위 기록이랑 2위가 한 16분 몇십 초였던 것 같은데 한 1분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숏핸디드 시간도 3분이기 때문에 뭐 거의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선수의 활약이 진짜 좋은 점은 역시나 헤드만, 체르나크, 맥도너 같은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페어로 거듭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뉴욕 아일랜더스 같은 팀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죠?
그때 이제 2020년 초반대 때도 그렇고 그 뭐 동부 컨퍼런스 결승 가서 뭐 템파랑도 막 붙고 막 그랬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다음에도 팀 전력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주축 자원들 부상 계속 터지고 막 코로나 터지고 부상 터지고 이러면서 진짜 한 달 반 정도 주축 자원들 이탈하고 나오니까 이게 복구가 안 되는 수준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면. 하지만 템파베이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675만 달러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맥도너 선수가 지금 675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도너도 재계약을 했고 올해 이제 맥도너가 675만 달러에서 내년에 410만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모저 같은 경우 330에서 675로 올라갑니다. 이제 거의 이제 둘이 살짝 자리가 바뀐 그런 느낌이라고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죠. 이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이제 캡을 잘 활용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게 금액을 더해보면 어쨌든 늘어났잖아요. 그죠? 이제 675 더하기 338이랑 410 더하기 675 하면 당연히 이제 후자가 조금 더 숫자가 높게 찍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캡 퍼센티지 그렇죠. 요즘 이제 자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왜냐면 셀러리 캡이 요즘에는 예전 플랫 캡 시대 때는 이 정도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그래도 이제 인상분이 되겠군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플랫 캡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큰 폭으로 매해 이제 셀러리 캡이 거의 한 9%, 1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맥도너 선수의 675만 달러는 내년에 모저 선수가 뭐 그 금액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퍼센티지가 떨어졌죠. 그죠? 6.4%로. 그리고 이제 모저 선수가 이제 올해 3.5%인데 맥도너 선수가 내년 3.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죠. 거의 차이가 없는 게 뭐야? 더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의 차이가 없거나 줄어들었다. 사실 거의 차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질적인 캡 차지량이 조금 떨어졌다. 네,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뛰어난 점은 사실 모저 선수는 세르가초프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면서 받아온 자원이었죠. 기키랑 모저랑 픽이랑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르가초프도 물론 이제 850만 달러고 지금 이제 어디냐 유타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세르가초프가 850만 달러인데 모저랑 맥도는 1085만 달러로 둘이 합쳐지면 그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르가초프 플러스 2만 달러에 정말 탑4를 확실하게 채울 수 있는 자원이 2명으로 계약을 됐다라는 점에서도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템파베이가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사실 이제 제가 뭐 템파베이 그 기획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어디냐 베이거스 뭐 이런 기획에서도 사실은 정말 좀 약간 갸웃해 보이는 이런 느낌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갸웃해 보이는 그러한 트레이드라서라도 결과 자체가 상당히 이제 팀 쪽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똑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캡도 훨씬 더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내년에 주요 계약 필요한 자원들이 지금 비오르크스트란 그리고 레디시, 다스투 이제 이렇게 3명 정도만 재계약을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레디시가 이제 얼마를 받느냐겠죠. 올 시즌 정말 완벽한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낸 레디시이기 때문에 요 선수의 금액은 사실 지금보다 적어도 한 7배 정도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니면 이제 뭐 그 누구냐 이번에 모저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할지 근데 이제 템파베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레디시가 어쨌든 오래 터진 선수다라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누적이 한 2, 3년 정도 되면 당장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금액으로 잡고 이런 이제 부분을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오래 터진 선수다. 내년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좀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오르크스트란도 이제 뭐 잡으면 사실 나쁘진 않는데 이제 선수층을 채우는 부분에서는 하지만 안 잡을 수도 있다.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준척급 윙어들은 꽤 이제 더 좋은 조건으로 잡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오르크스트란은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템파베이가 어쨌든 내년 시즌 주요 계약 필요 자원이 지금 아까 이제 3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올 시즌 내년 시즌 잔여 캡이 1,600만 달러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캡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디시한테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줘도 사실 이제 준척급 윙어 그러니까 비오르크스트란을 잡든 아니면 이제 거기 준하는 윙을 잡든 그런 부분에 여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제 생각에는 주축 선수들이 한 살씩 더 나이가 많아지기는 하지만은 지금 전력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과라는 부분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